안녕하십니까. 비상 교과서 5-1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이겨라는 경제 개념인데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급식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필리어스 포그라는 이제 영국의 부자가 세계 일주를 80일 만에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합니다. 무슨 이상한 클럽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사교 모임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쫄리면 돼지시든가 시전했는데 안 쫄리고 했어요. 했다가 진짜 뒤집어난 적이 많거든요, 얘가. 어쨌든 근데 그거를 경제지문이랑 이어놓은 겁니다. 야, 참 문제를 내려면 진짜 이렇게 싱크빅 해야 돼요. 봅시다.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괴짜 신사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30도의 물로만 면도를 하는 필리어스 포그는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한다. 거의 인간 온도계죠. 그러고는 새로운 하인을 파스파르투를 고용한 후 평소처럼 혁신클럽으로 향한다. 이게 이제 자기 모임 이름인가 봐요. 혁신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왜냐면은 이 배경이 1800년대가 1900년대 초,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식민지가 뒤지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두고 2만 파운드 20억 원이랍니다. 나라고도 야 지금은 80일간에 할 수 있냐 없냐 쉽죠. 그냥 비행기 한 바퀴 돌면 되는데. 그래서 200만 파운드를 걸고 내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그날 저녁 고용한 지도 반나절도 안 된 하임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을 한답니다. 포그는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 이집트 수에즈, 예멘아덴, 인도 뭄바이, 콜카타를 걸쳐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오마하, 뉴욕, 영국 리버풀을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 경로가 나왔죠. 설마 이걸 문제 내겠습니까? 치사하게. 넘어갑니다.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뭄바이에 도착했다. 그러나 바로 첫 번째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80km나 철길이 있지 않았어요. 즉 기레기한테 당한 겁니다. 이거 뭐 지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일단 덜컥 간 게 문제죠.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 합니다.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싼 값을 줬는데도 응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안 해. 포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포그씨가 돌아와 인도인을 찾았다. 탐욕으로 반짝이는 그의 작은 두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이 분명했다. 왜? 간파한 거예요. 코끼리보다 지금 코끼리 못 파는 이유가 뭐야? 나랑 정 들어서 어릴 때부터 있어서 얘 못 팔아요가 아니라 돈 더 줘예요. 그렇죠? 여기. 코끼리보다 돈을 중요시한 누구? 코끼리 조이. 자, 필리어스 포그는 1200파운드, 1500파운드, 1800파운드로 차츰 가격을 올리다가 마침내 2000파운드를 제시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불구스름하던 파스파르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왜? 미쳤나? 이 돈을 준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신발을 보고 말한 건데 이렇게 비싼 코끼리 고기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2000파운드에 결국 팔았네요. 인도인 놀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기도 뭔 소리야?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값에 20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포그한테는요 이게 100파운드짜리 코끼리지만 자기에게는 2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이거를 2000파운드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기에 이기면 나는 18,000파운드가 이득이죠. 18억이야, 18억. 포그 일행은 오랜 휴전 끝에 얻은 2000파운드짜리, 야, 코끼리를 2억에 산 거네, 그럼. 2000파운드
10짜리 코끼리를 타고 인도의 밀림을 헤쳐나간다. 그러던 중 이르는 브라만 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 야 이름이 아우다야?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돼요.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그 일행은 그녀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그의 호의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금 막 일이 많죠? 포그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이 부딪힌다. 홍콩에 도착했지만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배를 놓쳐요. 포그는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향했고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탑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타요. 그러던 도중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치자 썰매를 빌리고 썰매에 돛을 달아 개조하여 달린 끝에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타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5분 차이로 대서양 횡단기선을 놓치고 말아요. 포그는 항구를 굴러보다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에 타우를 발견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그냥 80일간의 세계 일주 요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안 쓰고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앙리에 타우의 선장은 태워달라고 포그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지만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하자 결국 승낙한다. 그러니까 인당 2억? 대서양 항해를 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포그는 만든 지 20년 된 5만 달러짜리 배 앙리에 타우를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사요. 왜? 어떻게든 이겨서 2만 파운드만 먹으면 다 이득이란 거지.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를 사용하며 항해를 마칩니다.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클럽 홀에 들어선다. 아마 5분 전에 도착하거나 그래요.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를 좀 합시다.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얘기해요. 핸드폰 보통 100만원에서 언제죠? 110만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100만원, 110만원이 시장 가격이에요. 근데 어떤 핸드폰들, 그러니까 이제 뭐 갤럭시 Z 폴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야? 희소성 때문에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성에서 300만원에 판다고 해도 중고나라 가면 500만원이잖아요. 왜? 그걸 구하는 사람들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기를 원한 거예요. 포그도 그런 겁니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한 이유는 뭐야?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포그의 위기 대처 방법입니다, 이게. 내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포그. 이 말이 뭐야? 높은 가격을 지불한 이유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높은 돈을 지불한 이유. 내게서 이겨야만 하는 포그로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후에 나올 소비자행위입니다. 소비자행위요.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면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불 용의 가격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신하고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 왜 지불용의 가격이 포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을까? 왜겠어요? 내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여기에서 지불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지불용의 가격이라는 말이에요. 자, 어딨어?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 이거는요, 가장 높은 가격은요, 최대 지불용의 가격입니다. 그냥 지불용의 가격하고 최대 지불용의 가격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는 거를 알 때는요,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몇이고 실제 상품을 구입한 가격이 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남는 게 소비자 잉여, 잉여가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어요. 왜? 그때는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요? 똑같으니까요. 안 급하잖아. 내가 굳이 왜 그 돈을 주고 해?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포그는 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일정의 그냥 이게 왜냐면요, 이 사람은 돈 내게 해서 이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주고서든 여행을 해도 돼요. 2만 파운드 안에만 들어가면. 근데 뭐야? 뭐야? 아직 안 급하네? 나 2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기차표 2천 원이에요? 그럼 18,000원에 소비자 잉여를 얻은 거죠. 그런 식으로 누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급하면 어떻게 돼? 최대 지불 용의 가격 내면서 소비자 잉여 아예 안 누리고 계속 그렇게 여행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 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왜? 난 진짜 우편을 보내야 돼. 그래서 우표 사야 돼. 그럼 우편 하나에 200원, 500원이래. 그럼 나는 500원 이상 안 쓸 거야. 그럼 난 500원짜리만 사는 거야. 하지만 수집가한테는 이거 한정판이래. 뭐야? 그래, 난 5만원, 난 10만원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표값 어디 갔어? 우표값 몇백원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집광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뭐야? 소비자마다 다른 최대 지불 용의 가격. 여기까지 나와? 나오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중요한 겁니다. 써놓으세요. 소비자 잉여란 최대 지불 용의 가격에서 빽입니다. 뭘 뺀 거예요? 실제 지불 가격. 이거 미리 써놓으세요. 이겁니다. 소비자 잉여는요, 최대 지불 용의 가격 빼기 실제 지불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야? 소비자 잉여, 즉 자신이 얻는 행복은 더 크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왜? 야, 핸드폰 100만원짜리를 사더라도 그 돈 많은 사람들, 아이씨, 뭐 핸드폰 뭐 그게 그렇게 비싸? 한 1000만원 주면 살 수 있어? 뭐 100만원이라고? 그럼 900만원이 소비자 잉여로 오는 건데, 나 100만원이 있는데 핸드폰 100만원이야? 그럼 이 사람 소비자 잉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행복이 돈은 아니지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경제학적으로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영국의 경제학자 에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고 설명을 했대요. 이게 소비자 잉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런 사람 나오고, 소비자 잉여의 개념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대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지불용의 가격 실제로, 야, 요거잖아. 써놨잖아. 정리했잖아. 됐어. 넘어가.
우자. 오씨.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아까 내가 얘기한 건데, 그냥 합시다. 예를 들어, 과일가게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A 소비자는 1,500원. 나는 1,500원까지만 낼 거야. A는요, 1,500원. 그 다음에, 마음속 생각하고, B는, 나는 1,000원까지만 낼래. 나는 1,000원까지만 낼래요. 그래서 이게, 요 정도, 최대 지불 가격이 여기입니다. 이게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인데요. 자, 그러면 A와 B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다. 그런데 상인이 가격에 500원이라고 합시다. 실제 지불 가격은 여기입니다. 파란색이 실제 지불 가격이에요. 자, 실제 지불 가격이 500이야. 그러면 A는 얼마야? 소비자 잉여가 1,000원입니다. 소비자 잉여가 1,000이고요. 얘는 500이죠. 즉, 소비자 잉여는 누가 많아요? 지불 용의 가격이 큰 A가 훨씬 더 잘 샀다라고 느꼈겠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돈 많으면 행복한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 쫙 그건데요. 이 부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왜? 내가 하면 그대로예요. 이거 뭐야? 그래프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프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만 밑줄 치세요. 그래서 포그와 같이 지불력이 높은 사람은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다. 자, 이 부분 어디 갔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소비자 여기 일단 요거 하나 맨 처음에 요게 뭐냐면요. 잠깐만. 이걸 다 지우게요.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있는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 어딨어? 시장을 이용. 이게 큰 소비자 누릴 수 있는 조건 두 번째죠. 그러니까 높은 지불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이용해야만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이용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니들 공부해놓고 수능 안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랑 똑같아.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이거는 이제 독심술이죠,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잉여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이거 1,500원까지만 사야지? 근데 그러면, 이 새끼 1,500원밖에 안 해. 야! 1,500원에 팔게. 이거야.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할 수가 없어.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조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고, 얘가 얼마까지 낼지를. 예를 들어 어떤 극장에서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지불용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면, 요즘 하고 있죠. 앞에가 제일 싸죠. 그래서 뒤에가 편하게 빼올 수 있으니까 뒤에가 제일 비싸고, 관람객들은 강하게 반발하면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교과서가 현실을 못 따라온 거예요. 앞에 좌석하고 뒤에 좌석하고 지금 2,000원 정도 차이 나지 않냐? 이건 이미 하고 있죠. 근데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이군요. 죄송합니다. 같은 등급이 아니죠. 앞쪽이 좀 힘드니까 어때요? 앞쪽에서는 싸게 팔고 뒤에는 겁나 하잖아. 관람객들은 강하게 반발하면 다른 극장에 이용한다. 왜? 동일한데 가격이 다르니까. 요거. 동일한 상품을 다르게 측정했을 때, 동일한 상품을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팔립니다. 독점인 경우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맥북이 뜨기 전에는. 맥OS가 막 뜨기 전에는요, 그때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맥OS 별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제 맥OS도 전문성을 띠니까, 전문성이 띠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점점 점유율을 뺏기고는 있죠.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는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일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에서 학원도 똑같아. 니들이 나한테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다 다를 거고, 막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거겠죠. 자기한테 맞고 내가 여기서는 최대 지불 가격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대 지불 가격이 여긴데 소비자 이유가 다르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독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학원도 몇 개가 있는데 만약에 부천시에 국어 강사가 나 하나야, 그건 나는 야 100만 원씩 받을 거야. 이게 독점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돌아가서 포그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포 있게 높은 지불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잉여 말고 생산자 잉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어스 포그는요, 생산자 잉여, 그러니까 포그한테 판매하던 사람들은 생산자 잉여가 높았기 때문에 포그한테 판 겁니다. 역으로. 자기는 난 1500파운드만 벌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포그가 2000파운드 이래버리니까 뭐야? 500파운드를 더 준다고? 500파운드는 뭐야? 생산자 잉여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포그 입장에서는 2000파운드에 불러도 소비자 잉여가 생겼고, 파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생산자 잉여가 생겼으니 결국에는 총합으로는 따졌을 때 뭐야? 사회 전반에 이게 사회적 잉여인가 그럽니다. 사회적 잉여가 더 높아야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윈윈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포그는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여행 중에 약 19,000파운드를 썼어요. 20억 중에 19억 썼네. 어쨌든 1억 벌었네. 그리고 나머지 1000파운드는 하임 파스파르투와 자신을 은행 강도로 오해하며 여행을 방해했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포그가 실제로 얻은 것은 없었대요. 그럼 포그는 호구냐? 아니죠. 그렇죠. 이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포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할 체험을 했다고 했답니다. 자, 그래서 포그가 얻은 거. 그래서 이 필리어스 포그 80일간의 세계 일주는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호구네. 왜? 얻은 게 없잖아.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뭐야 이게 이러면서. 포그가 얻은 것. 왜냐면 여기서 이 책이 그거는요, 이렇게 깐깐하고 막 원리 원칙적인 사람도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대처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중요한 줄을 알고 뭐 그렇게 변해간다 라는 게 이제 교훈으로 주는 건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없이 했으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 런던으로 돌아와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결국 포그가 얻은 거. 소설의 작가 줄 베른은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펜을 내려놓습니다. 포그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나름의 소비자 잉여를 얻고 돌아올 것이다. 포그가 얻은 것은요, 경제적인 소비자 잉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인간적인 잉여를 얻은 셈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뭐다? 그냥 소비자 잉여가 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외부 지문, 경제 지문 하나 엮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 주면은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서 수고했습니다.